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최적화는 오래된 스마트폰이나 최신폰 모두 쾌적한 사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 분이 대다수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최적화로 속도 향상과 깔끔한 정리를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자체 내에 있는 설정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 케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터리, 저장 공간, 램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세 가지가 스마트폰 최적화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배터리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31%가 사용 가능한데 15시간을 쓸 수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자, 사용 내역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일별로 이렇게 배터리를 어느 정도 썼는지를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앱별로 이 배터리를 얼만큼 사용했는지를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하지 않고 깐 기억도 없는데 이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뭔가 의심을 해야 되는 앱이 되겠죠. 그런 앱들은 찾아서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관리 모드라고 나오죠. 자,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적화 모드인데요. 자, 디바이스 성능 향상, 배터리 사용 기능 시간의 균형을 맞춰준다고 그러죠. 자, 일반적으로 보통 최적화 모드를 놓고 쓰시고요. 어디 외부에 나가셨는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절전이라든지 초절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하셔서 배터리 시간을 좀 늘리는 게 좋겠죠.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았다 하면 이 초절전 모드를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터리 용량이 10% 미만이 남으면 정말 광속으로 배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앱들이라든지 또는 실행되는 그런 기능들로 인해서 이 10% 미만 상태에서는 굉장히 빨리 닳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초절전 모드 같은 걸 체크를 해주시면 다 막아주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 시간이 확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 배터리 관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앱별 배터리 사용 관리인데요. 자,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배터리 최적화라고 있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은 배터리를 적게 사용하도록 설정해 보세요 하죠. 자, 이건 반드시 켜놓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앱 같은 거를 여러 개를 설치하다 보면 내가 쓰지 않는데도 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는 그런 앱들이 있어요. 그런 앱들은 절전 상태로 만들어주는 앱이 되겠죠. 자, 이거 체크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배터리 시간이 굉장히 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절전 상태로 전환한다고 그러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앱인데도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갈 경우에는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절전 상태로 켜주시는 게 좋겠죠. 이 두 개는 되도록이면 꼭 켜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인데, 자, 나는 스마트폰을 구매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고속 충전이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충전을 하게 되면 30분, 1시간이면 완충이 되는데 저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거는 이 고속 충전에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요즘 나온 스마트폰들은 이 고속 충전 버튼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켜놓고 쓰셔야 충전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오래되지 않는데도 100% 충전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배터리 보호에 체크가 돼 있어서 그럽니다. 충전 한도를 85%로 한정을 시키는 거죠. 이 배터리 사용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저장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저장 공간은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서라든지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이런 것들에 차지하고 있는 용량을 보여주게 됩니다. 문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삭제를 해주시면 공간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미지도 눌러보시면 내 스마트폰 안에 깔려있는 이미지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필요 없는 거나 중복된 것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필요 없는 이런 파일들이 공간 차지하는 걸 막아줄 수가 있겠어요. 이 고급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다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를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동영상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셔서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램이 되겠습니다. 자, 램 들어가시게 되면 확인을 하게 되고요. 백그라운드 앱을 종료해서 램을 확보해 달라고 하죠. 자, 이것도 이제 속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를 함으로써 램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 훨씬 더 쾌적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 같은 거는 눌러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면 나도 모르는 뭐가 많이 돌아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종료시켜 줌으로써 램 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빠른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이제 안 돼 있으면 여기에 정리하라고 뜰 겁니다. 요걸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디바이스 케어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케어는 뭐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스마트폰을 얼만큼 자주 쓰는지 그 빈도에 따라서 뭐 일주일에서 2주 안에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해주시고 재시동 한번 해주시면 훨씬 더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얼마 전에 이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해서 나온 그런 앱이 되겠는데요. 자, 삼성에서 제공하는 삼성 갤럭시 스토어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건 삼성 계정이 있으셔야겠죠? 자, 이 앱을 서치를 하시는데 단점은 한글로 서치가 안 되고요. 영어로밖에 서치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돋보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갤럭시 랩스라고 칩니다. 바로 뜨게 될 거예요. 자, 요거 다운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합니다. 자, 갤럭시 랩스라고 나오죠?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갤럭시만의 특별한 유틸리티라고 하죠. 자, 요거 다음 누르면 설명들이 나와요. 데이터 복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배터리 절전, 앱 부스터, 앱의 성능을 향상시켜주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설치라고 또 나오죠. 자, 이게 내부적으로 설치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설치를 끝나시게 되면 파일 가디언, 배터리 트래커, 배터리 가디언, 갤럭시 app 부스터라고 나오게 돼요. 자, 이 파일 가디언은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배터리 트래커하고 배터리 가디언은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갤럭시 app 부스터는 여러분이 쓰시는 앱들의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갤럭시에서 얘기하기로는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최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오래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굉장히 쓸모 있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가디언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 설치가 또 뜨죠. 자,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설치를 한 것은 갤럭시 랩스라는 큰 문이 되겠어요. 그 문을 들어오면 여기에 각각의 다른 방들이 있는 거죠. 그 방들은 또 설치를 따로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다시 설치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실행해 볼까요? 자, 당연히 미디어 파일 다 액세스 해야 되겠죠? 자, 이 파일 가디언은 여러분이 이미지, 동영상, 문서, 뭐 설치 파일, 오디오 중에 이제 버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시 살리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자, 이렇게 누르셔서 들어가셔서 지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다시 살려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지운 게 없어서 안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지우신 게 있으면 여기에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 3개 나오고 설정 나오죠? 자, 여길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있는 뭐 파일이나 이미지 같은 걸 버리셨어요. 자, 그러면 원래 설정이 자동 삭제가 2주로 돼 있죠? 요거를 혹시 나중에 모르기 때문에 기간을 좀 더 늘리겠다. 그러면 뭐 4주 이렇게 늘리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를 자동 삭제 중지라고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휴지통에 버리게 되면 자동 삭제가 안 되고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휴지통 가서 완전히 비우기 전에는 계속 남아있죠. 그러면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장 공간에 20%밖에 안 남았을 때는 이 경고를 해주게 되죠. 이런 것도 잘 설정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자, 여러분이 버리신 파일 중에 보관할 파일이 있어요. 버리신 파일들 중에 혹시 몰라서 나중에라도 살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여기서 미리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다 켜놓으면 뭐 필요 없는 것까지 전부 다 보관을 해주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아예 지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뭐 zip 파일, 뭐 ex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면 바로 지워져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켜놓은 것들은 보관을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살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버린 파일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살리거나 자동 삭제 기간 같은 것들을 정해주는 거를 어디를 위주로 할 거냐라는 걸 여기서 정해줘요. 지금은 내장 메모리로만 돼 있죠. 만약에 여러분 스마트폰에 SD카드가 꽂혀 있으면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두 개를 전부 다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뭐 SD카드 같은 거 안 꽂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꽂아놓은 분들은 이걸 두 개 다 켜놓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배터리 트래커는 배터리 사용량을 확인을 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보시고요. 자, 배터리 가디언이라고 있죠. 사용 시간은 늘리는 건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최고 상태예요. 디바이스가 완벽합니다 라고 하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치한 앱들 중에 배터리를 과도하게 소모하게 하는 그런 앱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최적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자, 여기 눌러보시면 자동 최적화, 절전 앱, 최적화하지 않는 앱 이렇게 나오죠. 자동 최적화를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따로 뭐 설정을 하지 않아도 항상 자동으로 최적화를 시켜주게 돼요. 이 자동 최적화는 켜놓고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app 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자, 설치하셔야겠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갤럭시 app 부스터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을 최적화를 시켜서 내가 쓰는 앱들을 좀 더 빠르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난 30일 동안 사용한 앱만 최적화한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버리면 30일 동안 한 것만 최적화를 해주기 때문에 최적화 속도가 좀 빠르고요. 이걸 꺼놓고 하면 지금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든 앱들을 최적화를 해주죠. 예, 그러니까 꼭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면 이렇게 30일 동안 사용한 앱만 해주는 게 좋아요. 보통 한 달 이상 안 썼으면 거의 뭐 안 쓴다고 봐야죠. 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이 많으면 15분이 아니고 뭐 30분 이상씩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30일로만 체크를 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대신 허용 권한 설정이 필요하니까 설정으로 이동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갤럭시 app 부스터라고 있죠. 자, 요걸 누르셔서 지금 허용이 안 돼 있는 걸 허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시면 자, 이렇게 30일 동안 사용한 앱만 최적화한다 하고 체크한 다음에 자,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 15분 정도 이 최적화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전원선에 연결을 해놓고 쓰시는 게 좋겠죠. 중간에 하다가 배터리가 없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죠? 예, 그렇게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자, 그 대신 이 app 부스터를 해놓으면 스마트폰이나 사용하는 앱에 따라서는 체감상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를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여기 나왔다시피 최적화 중에는 휴대전화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최적함으로써 속도도 빨라지고 깔끔하게 정리도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톡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톡 많이 쓰실 거예요. 이 카톡만 잘 정리해도 훨씬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카톡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누르신 다음에요.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기타라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길 들어가세요. 자, 여기 들어오시면 저장 공간 관리라고 나오죠. 자, 여길 또 들어가세요. 그러면 캐시 데이터라고 있을 거예요. 이 카톡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캐시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여요. 그러면 그게 전부 이 스마트폰 메모리에 올라가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 카톡이 덩치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승용차라고 가정을 하면 4인승 승용차인데 자꾸 사람들이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5, 6, 7, 8명이 막 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에도 부담이 가고 속도도 떨어지게 되겠죠.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 데이터가 쓸데없는 것들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그때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캐시 데이터 삭제 누르시면 임시 저장된 기타 데이터 삭제 정리,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사진, 동영상, 음성 파일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대화도 그대로 있어요.
그거 외에 쓸데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워주는 거니까 내 대화 내용이라든지 받은 사진, 동영상, 음성 파일도 상관없으니까 요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모두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용량도 부담이 적고 속도도 빨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카톡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느려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캐시 데이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시면 꼭 이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최적화해서 보다 깔끔하게 사용하고 속도도 빨라지게 하는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